안녕하십니까. 센조비 시사만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3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센조비의 패러디 뉴스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짐승 27번째 시간인데, 이게 이제 돈은 내가 낼 테니 생색은 각하가 내세요. 이러한 패러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 장비죠. 그러니까 5G 장비로 도쿄 올림픽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KDDI라고 하는 2위 업체라고 합니다. 2위 업체한테 2조 3,500억 원어치의 수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극도로 치닫고 있는 관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발벗고 뛰어가지고 이렇게 이뤄낸 쾌거라고 합니다. 정경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는 게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별개의 문제로 돌아가야 백성들은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 수도 없이, 더군다나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뉴스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럭비 월드컵이라고 하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보통 월드컵 대회 올림픽에 도쿄올림픽 열리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올림픽 열리기 전에 럭비 월드컵이라는 게 사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건 저희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거기에 뜬금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초청됐었습니다. 그때 아베 총리도 거기에 현장에 나와서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화를 했겠죠. 최소한 악수라도 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전 보도를 잘 모르겠는데, anyway,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내 2조 3,500억 원어치의 5G 장비를 수출했는데, 물론 어부지리를 얻은 측면도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장비를 쓰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모든 정보, 통신 정보가 다 중국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화웨이의 가전제품이라든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쓰지 말아라, 이렇게 서방 세계가 단합을 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제 판단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한국의 삼성 제품, 왜 그러냐면은 아베가 반도체를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를 수출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마당에서 삼성전자를 했다. 모든 국민들이 좀 의아했고 뜨악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베도 굴복시킨 기술력도 중요하고, 화웨이가 미중 무역 전쟁 벌인 것도 아주 우리의 구구는 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왜 그러냐면은 화웨이가 만약 일본은 트럼프의 뭡니까? 퍼피, 강아지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한국을 보복하는 것보다 더 앞섰던 거로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베는 트럼프한테 내가 지금 중국 제품을 안 사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중국 제품 안 사고 일단 한국 제품을 산 거든. 그러니까 아베의 전략적 판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도쿄 올림픽을
어쨌든 성공적으로 치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 그거를 위해서 아베의 어쨌든 자존심 상하는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허락해 준 것 같고. 일본 KDDI의 물론 우리의 기술력은 뭐 다.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심 때문에 다시 재판이 일러가지고 뭐 당장 깜빵에 갈 수도 있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후계자 편법 후계 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과정을 파헤쳐서 다시 깜빵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열심히 하는데 지금 다시 깜빵에 잡아들 거냐? 또 얼마 전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살만 왕세자를 만나가지고 또 잘해보자 이렇게 또 뛰어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추석 때 그랬지 않습니까? 참 국민들이 볼 때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은 돈이 벌고 돈 버는 과정에서 정치가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너무 극찬했나요? 대통령도 빛이 난다 이런 뜻으로 아마 패러디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돈 버는 사람들 이야기가 돈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28번째 얘기로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카카오 계열의 카카오엠이라고 하는 콘텐츠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상증자 명목으로 해서 유명 연예인들한테 투자를 받는 식의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현빈, 이민호, 이병헌, 송승헌, 김고은 왜 또 그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나 혼자 산다에도 자주 등장하는 한예진하고 가까운 스타일리스트인 한혜연 씨 등이 이 업체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뭐 증자에 참여했다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을 잇따라 끌어모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행보와 포석이 있겠죠. 그거에 뭐 좋고 나쁘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돈 버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연예인들이 뭐 20억 뭐 50억 한예인 같은 스타일리스트 뭐 50억 정도 투자한 모양인데 직간접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끼리 또 짝꿍짝꿍해서 큰 돈 벌고 돈 버는 사람들끼리 짝꿍짝꿍해서 돈 벌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걱정하는 겁니다. 또 사실 투자라는 건 투자했다가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설마 카카오엠이 부도가 나겠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패러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잠시 쉬었다가 볼까요? 산다는 것은 스텝이 꼬이기도 한답니다. 자, 마지막 패러디로 동토의 펭귄 황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가 나라를 여기도 두 쪽 만들어 놨습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문제를 가지고 찬성 쪽과 거의 정확하게 여기도 두 쪽으로 쪼개진 나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말로 구하고 영국 정치사는 젠틀하게 정치하는 거로 알려져 있지만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연일 정적들에게 폭언을 하고 막말을 해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쪽 영국에서 막말이 일단 재미나는데 항복 결정, 항복 문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막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그게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언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항복
문서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그러는데 존슨 총리는 못한다. 뭐 전쟁 용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존슨 총리의 이 말이 아주 압권입니다. 정치인이 막말을 안 하면은 토론이 빈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말한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총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나라는 지금 두 쪽 나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시고, 자, 그래서 정적들한테는 너는 침착해라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존슨 총리도 한 번 더 맞받아쳤습니다. 난 자제의 본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어느 나라나 그 황제들은 자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센조비 시사만 평으로 보는 오늘의 이슈 34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